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잘 듣고 있는데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 하더니 저랑 비슷한 사연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사연자분들께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시댁이나 시자 들어가는 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시어머니 되시는 분 때문에 참 골치를 썩었었네요. 시어머니도 어머니라 생각하고 혼자 계신 시어머니께 잘 해드리려 노력했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지 덕분에 결국 저는 지금껏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시어머니라고 높여 부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저만 괴롭히셨더라면 수학이라고 해서 풀고 넘어갔을 텐데 시어머니가 먼저 선을 제대로 넘으셨거든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걸 보면 저도 아직은 그 상처가 다 아물지 못했나 봅니다. 언제 지어질지 모를 상처이지만 훌훌 털어보고 싶은 마음에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전해보려 합니다. 시댁에 관련된 이야기이니까 남편과 처음 만났을 적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남편과 저는 친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그렇다고 소개팅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냥 지인의 친구일 뿐이었죠. 지인이었던 친한 언니와 만나던 자리에서 우연히 제 남편이 합석을 하게 되었었는데 낯을 많이 가리던 저는 그때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도 없었고 이성으로 만난다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같이 했을 뿐이지 저한테는 그냥 어쩌다 한번 마주친 다시 볼 일 없는 인연일 뿐이었죠. 그 사람이 제게 몇 마디 말을 걸긴 했지만 저는 어색해서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도 그 뒤로는 조용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어제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지. 서연아, 너 어제 잠깐 봤던 정호 기억나니? 그 언니 대학 친구분이라던? 기억은 나지. 근데 왜? 너 정호 어제 봤을 때 어떻디? 뭐 관심 있다거나 그래? 어떻게 뭘 어때? 아무 생각 없지.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나 낯가리는 거 알잖아. 역시 너는 그럴 것 같더라. 아니 서연아, 정호가 어제 너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소개시켜달라더라? 너 생각 있어? 솔직히 그때 제가 몇 년째 솔로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친한 언니의 지인과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끼리 연결이 될수록 나중에 잘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 입장에서는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보니 당연히 소개받지 않기로 했죠. 그 후로 언니가 그쪽에 제 입장을 잘 전달하고 알아서 잘 정리가 되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몇 주 뒤에 또 연락이 오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꼭 한번 만나나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저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를 이렇게나 귀찮게 하고 난감하게 하는지 계속 건너서 말을 전하기보다 거절을 하더라도 제가 직접 거절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별 기대 없이 나갔던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고 생각보다 괜찮은 성격과 매너 덕분에 거절하려던 저도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혹시 제가 거절할까 싶어 걱정되었는지 자리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이 괜히 마음이 쓰이기도 했죠. 결국 몇 번의 만남 뒤에 결국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던 남편은 저보다 연상이면서도 편안하고 친구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사랑을 받고 많이 자란 건지 원래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화도 잘 내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긍정적인 성격에 애정 표현이나 애교도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표현도 서툴러서 여자치고 애교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정도로 남편과 반대되는 스타일이었고요. 처음에는 나보다 부드러운 남편을 보면서 목석 같은 애가 왜 좋을까 싶었는데 서로 좀 달라도 융화가 되다 보면 서로 보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덕분인지 저희는 남들의 예상보다 꽤 오래 잘 만날 수 있었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구속당하는 걸 싫어해서 결혼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기에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기적일지 몰라도 저는 내일 하나 잘하기에도 벅찬 탓에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생각했죠. 그동안 만났던 남자친구들도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고, 그래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결혼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결혼할 여유도 되지 않았고 서로 일하기 바쁜 탓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결혼을 생각한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대충 제 나이 30 전에 결혼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었죠. 그때 저희는 벌써 2년 가까이 만나고 있었고 집안에 인사를 드리지는 않았어도 서로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건 어른들도 모두 알고 계실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셨고 아직 만나진 않았어도 이미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신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여겼는데 그 즈음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필 저희가 둘 다 바빠서 2주째 만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매일 전화를 하긴 했지만 둘 다 야근에 시달리는 바람에 주말엔 지쳐서 데이트를 하지 못했죠. 그런 참에 제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고 공연 티켓을 구매해뒀어요. 취소도 안 되는 표라서 그날은 꼭 보자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만나기로 한 당일 오전에 남편이 갑자기 약속 취소를 하더라고요. 수연아, 정말 미안한데 오늘 못 보겠는데 어떡하지? 엄마가 꼭 같이 가야 하는 데가 있다고 나가자 그러시네. 어머님이 갑자기? 나도 방금 그 준비하다가 들어서 좀 황당하긴 한데 꼭 나랑 같이 가야 한다 그러셔서 아무래도 엄마 따라 가야겠는데. 어머님이 부르시는 것만 가야지 뭐. 그래, 알았어.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로 어머니를 많이 신경 쓰고 있던 남편을 잘 알았기에 저도 아쉽긴 했지만 어머님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며 혼자 아쉬움을 삭혔어요. 같이 갈 사람도 없는 마당에 공연을 봐서 뭐하나 싶었는데 취소도 못하게 된 표가 아까워서 저 혼자라도 가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혼자 공연을 보러 나가게 되었고 이왕 나온 김에 공연 전에 근처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하필 날씨도 너무 좋고 이런 날 데이트를 했으면 딱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공연장 근처에 있던 호텔에서 남자친구가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랑 약속이 있다더니 혼자 나오는 남자친구를 보고 의아해서 한달음에 달려갔죠. 근데 남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놀라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수연아,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그런 오빠는 여기 왜 있어? 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남편의 뒤로 웬 여자가 따라 나오더니 남편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그걸 보고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곧장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뭐야? 지금 저 여자랑 있다 온 거야? 수연아, 내가 설명할게. 아직 화내지 마봐, 남편은 제게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도 정말 모르고 나온 거야. 엄마한테 붙잡혀서 왔더니 여기로 데려오시더라고. 그리고 나더러 막무가내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여성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야. 나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이게 선짜리인 줄 알았지. 나도 황당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어. 그렇다고 그 자리에 깽판 칠 수도 없고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고 나오려고 앉아있던 거야. 그리고 바로 너한테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하필 너를 만난 거고. 근데 나는 정말 너 말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었어. 진짜야.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봤다는 그 상황 자체가 어이없어서 화가 나긴 했지만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워낙 거짓말도 못하고 단순한 사람이라 바람을 피더라도 금방 들켰겠죠.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몇 년째 만나는 걸 뻔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두고 아드님을 선자리에 내보내줄 생각을 한 건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싶었어요. 남편도 그 상황이 많이 황당했던지 자기도 얼른 집에 가서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려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집으로 보내고 저는 보려 했던 공연도 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한참 동안 낮에 일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죠. 소연아,
내가 엄마랑 한참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는 우리가 그냥 친구라 생각하셨대. 2년째 만나면서 결혼을 안 하니까 그냥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내가 30이 넘어가서 엄마가 결혼 때문에 마음이 급하셨다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선찰이라도 나가봤으면 싶으셨나 봐. 내가 말도 안 된다고 화내고 말씀드렸더니 혹시 서연이 너한테 혹시 상처 줬으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사실 그 말도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분께 뭐라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이 계속 미안하다고 절절 매는 걸 보고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럴 생각이 없으면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저는 어머니의 의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염두에 두셨더라면 아드님의 의중도 묻지 않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남편의 말을 듣고 넘어가기로 했지만 어머니 성격을 알고 싶었던 저는 저희 두 사람을 이어주었던 그 지인에게 말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둘이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으니 아무래도 저보다는 남편의 어머니에 대해 잘 알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언니, 혹시 오빠 어머니 좀 알아? 정어 어머니? 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얼마 전에 어머님이 오빠를 선차리에 보내셨더라고. 우리가 결혼 안 할 줄 알고 그러셨다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머, 진짜? 세상에. 근데 사실 정우 걔가 외동이라 어머니가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 이건 나도 건너들었던 건데 옛날에 정우가 신입생 때 어머니가 그 여자친구를 찾아가신 일이 있었다는 것 같았어. 그리고 얼마 뒤에 둘이 헤어졌다고 그러던데. 어머니 때문에 헤어진 건지 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암튼 그런 것만 봐도 보통 엄마들 같긴 않긴 하지. 제가 들어봐도 어머님이 보통 성격 같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왠지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아들 일에 심하게 참견하시는 시어머니라면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섰죠. 하지만 아직 뵙지도 않은 분을 가지고 걱정을 할 수도 없고 저는 남편에게 더 묻지 않고 저희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저는 예상하지 못한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게 제 입장에서도 큰 걱정과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당황스럽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저보다 듬직한 남편은 침착하게 잘 해결하자며 저와 아이를 위해서 하루빨리 결혼을 준비하자 말해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물이 날 만큼 당황스러웠던 저도 그런 남편의 침착함을 보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죠. 아무래도 임신한 여자 쪽은 겁이 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상황에 듬직하게 나서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 사람과의 결혼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 차분하게 상황을 알리고 결혼 허락을 구한 남편을 보며 저희 부모님도 예비 사이가 듬직하고 믿음직스럽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그때가 선짜리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던 상황인지라 저는 괜히 더 긴장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선짜리에 내보내실 정도로 아드님이 빨리 결혼하길 바라셨을 테니 저희 결혼 이야기를 오히려 반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선물을 들고 시댁으로 첫 인사를 하러 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꼭 닮은 얼굴을 보니 이분이 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래 서연아 어서와. 내가 네 얘기 많이 들었단다. 니들이 언제 결혼하려나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결혼 얘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니야. 다들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요즘 사람들 결혼도 일도 중요하지 않니? 그래도 저는 혹시 혼전 임신 때문에 혹시 걱정하지는 않으실지 껄끄러울까 싶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저를 반겨주시는 듯 했어요. 남편과 셋이 있을 때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팔불출 같던 남편은 어머니에게 제 칭찬을 하기 바빴고 어머니도 그 말에 동의해 주시며 제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고 계셨죠. 엄마, 서연이 실물로 보니까 훨씬 예쁘지? 예쁘고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해. 그러게 사진보다 훨씬 예쁘고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는구나. 그러게 엄마는 이런 며느리 볼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라고 선처를 만들었어. 솔직히 서연이가 착해서 그렇지 보통 여자였으면 엄마한테 두고두고 섭섭해할걸. 아니 얘는 다 지난 얘기 왜 또 하고 그래.
뻔히 여자친구 있는 사람을 다른 여자랑 결혼시키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지.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소개했던 그분보다 우리 서연이가 훨씬 낫지 않아? 솔직히 그때는 서연이가 괜찮다 그래서 더 말을 안 했지만 엄마가 서연이한테 직접 사과를 해야지. 말 나온 김에 엄마도 서연이한테 사과하고 그렇게 하자. 오빠 왜 그래? 나 정말 괜찮은데. 아니야, 이런 거 제대로 매듭지어야지. 반대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한테 다른 남자 소개했다 생각하면 나는 정말 섭섭했을 것 같은데? 그래, 그건 그렇지. 그때는 내 생각이 짧았다. 그렇다고 내가 서연이 너한테 악감정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딸이라서 한번 만나나 보라 그런 거지. 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걱정하시지 마세요. 남편의 끈질긴 요구로 어머님이 사과를 하기는 하셨지만 사실 저도 뒤늦게 사과를 받는다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뿌듯한 듯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단둘이 남은 제게 못하셨던 말씀을 하셨죠. 아유, 저놈 저거 벌써부터 지 여자친구라고 봐라. 제가 원래 정이 많고 그런 건 알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먼저일 줄 알았더니 여자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걸로 엄마한테 사과하라 마라 난리를 피고 말이야. 쟤 왜 저러니? 애 때문에 그러나? 그러게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오빠는 마음이 쓰였나 봐요. 그래도 저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너도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섭섭하다 그러는 거 아니다. 어른들 생각이 있는 거잖니. 아유, 그러길래 좀 일찍 결혼을 하든가. 괜히 어른 걱정시켜놓고 사고 쳐서 뭐 어떻게 하니? 예? 아니, 요즘 아무리 젊은 애들이 개방적이라 그러지만 남자애들은 그렇다 쳐도 여자들은 그러면 안 되지. 순결을 지켜야지. 너희 부모님은 너 그러는 거 보고도 아무 말 안 하시디? 내 딸이었으면 아주 대차게 혼났을 텐데. 조신치 못하게 그러면 어쩌니?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아이 먼저 만든 게 절대 잘한 일은 아니지만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똑같은 거지. 아드님은 남자라서 괜찮다고 감싸시면서 저는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심치 못하다 하시는 게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부모님 말씀만 안 꺼내셨어도 그냥 죄송하다, 유감이다 하고 말았을 텐데 하필 안 그래도 딸이 혼전 임신했다고 걱정이 많으신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신 걸 보고 저도 가만히 듣고 있지 못했죠. 어머니, 걱정하시는 어머니 말씀은 알겠지만 지금 말씀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문란하게 키우신 것도 아니고 왜 부모님 말씀까지 하세요? 그리고 잘못을 했다면 오빠나 저나 둘 다 잘못한 거지. 여자로서 조심지 못하고 이런 말은 저를 탓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럼 나는 네가 잘했다 싶니? 나도 애가 생겼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시엄마가 좋다 그러게 했어. 엄마가 그런 말도 못해? 그래도 그런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때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왔고 어머니는 갑자기 말씀을 바꾸셨죠. 아니, 무슨 소리 하니?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너 설마 또 오해하는 거니? 아유, 우리 서연이가 나한테 화가 다 안 풀어졌나 보다. 그래, 서연아, 내가 정호 선철이 보낸 거 정말 잘못했다. 그래도 이제 곧 니들 결혼하고 한 식구 될 사이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섭섭하기만 할 거니? 내가 미안하대도 그러네. 방금 말도 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신한 네가 힘들까봐 걱정이란 소리지. 조금 전까지는 분명 그런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제 걱정에 그러신 거라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듣는 저는 이미 기분이 상했지만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그날의 인사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고 저희는 급히 상견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지만 당시에는 마음이 급해서 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렇게 급하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셨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하루빨리 식을 올렸으면 싶습니다. 애들 탓은 아니지만 괜히 사람들 입에 혼전 임신 얘기 오르는 것도 그렇고 최대한 간결하게 빨리 준비해서 애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을 시키는 게 맞다 싶어서요. 글쎄요,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을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정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길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임신한 상황에 애들 결혼을 반대하거나 안 시킬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거면 차라리 애를 낳고 찬찬히 준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뭐 1년 늦어진다고 결혼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혼전 임신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뭐 흠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거 다 하고 구색 맞춰서 시켰으면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3대 독자이기도 하고 저희 집안에서는 대충 하면 말이 나올 게 뻔해서 말이에요. 아, 예, 그러시군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싶었는데 사돈 얘기 들으니 그 말씀도 맞다 싶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서연이는 지금도 조심해야 할 텐데 괜히 빨리 식 올리겠다고 서두르다가 탈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제 말로 서연이 걱정 이런 얘기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사돈 말씀대로 결혼식은 천천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그동안은 애들끼리 알아서 준비하게 두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아이를 낳은 뒤에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남편이 제가 지내던 오피스텔로 들어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식 전에 동거가 흔하기도 하고 저희도 시어머니 말씀대로 마음 놓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낫다 생각했죠. 그렇게 동거를 시작한 저희는 그런 동안 틈틈이 출산 준비와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 사진은 시간 날 때 미리 찍어두기로 했어요. 사진이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같이 있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신혼이 된 기분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매일 육아나 출산에 대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하루빨리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었고 저보다 박사가 되어 마사지며 태교를 시켜주며 임신한 저를 살뜰히 챙겼어요. 그렇게 같이 지내게 된 지 한 달이나 되었을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집으로 호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혼자 지내려니 무섭다며 부르셨고 한밤중에 벌레가 나왔다거나 누가 문을 두드렸다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걱정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신다는 걸 알고 있던 저도 걱정하는 남편을 시어머니에게 보냈었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자 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부터 그랬지만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건지 뭔지 남편과 저를 교묘하게 떨어뜨리는 것 같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저희가 아직 결혼 전이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저희에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워낙 가족 의존적이셨던 시어머니셨으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해하자 싶었죠. 그런데 제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남편이 먼저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라며 이런저런 이유들로 부르시는데도 남편은 임신해서 혼자 있을 제가 더 걱정이라며 어머니의 호출을 거절하기 시작했죠. 아까 어머니 전화 아냐?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안 가봐도 돼? 아, 별일 아니었어. 잠깐만 정도니 나갔다나 봐. 어차피 그 방 쓰지도 않고 나중에 시간 날 때 갈아드리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임산부 두고 어딜 가겠어. 그래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어머님이 섭섭해하시면 어떡해. 에이, 뭐 이런 걸로 섭섭해. 애초에 이 시간에 임신한 며느리 두고 오라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 원래 잘 섭섭해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혹시나 나중에라도 섭섭한 소리 들을까봐 남편을 보내려 했지만 제 걱정하던 남편은 어머니께 가는 횟수를 점점 줄여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그런 일로 섭섭해하지 않으실 거라 했지만 그건 남편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노골적으로 섭섭한 티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 이런 꼴을 보고 하는 거였나 보다. 남편 일찍 죽고 자식이라고는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든 거 봐라. 지 엄마가 오라는데 올 생각도 안 하고 요즘은 연락도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자식을 헛키웠다 싶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왜 그렇게 챙긴다니? 네가 봐도 참 너무한다 싶지 않니? 어머니가 남편 대신 제게 전화를 하셔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어찌 지내는지 걱정되셔서 그러신다 그러더니 결국 아들에게 서운하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왜 아드님을 두고 제게 그러시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한탄을 들어드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찾아뵈라 그럴까요? 뭐? 아니 내가 뭐라 그랬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너 괜히 걔한테 말하지 마라. 나 또 나쁜 심으로 오해하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이런 건 원래 여자들이 눈치껏 해야 하는 거야. 남자들은 여자하기 나름이라지 않니? 네가 날 챙기고 그러면 걔도 날 잘 챙기지 않겠니? 그런 어머니는 무교인 제게 교회를 같이 나가길 요구하셨고 저는 난감했지만 자꾸 그러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지못해 교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겠다고? 요즘 허리도 아프다면서 그냥 집에 있지 뭐하러. 어머니가 한 번만 가보자 그러셔서 가서 인사시키고 싶으신가 봐. 아니 우리 엄마는 아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며느리 들어가자고 그래? 내가 전화해서 말할 테니까 가지 마. 아니야, 괜히 또 섭섭해하시면 어떡해. 뭐 나도 이참에 경험해보고 좋지. 그냥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자기도 안 다니는 교회를 왜 저를 끌고 가시냐며 불만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저를 그리 예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점수를 좀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를 따라간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인사를 드리고 교인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사실 몇 번은 저도 참을만 했어요. 설교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어머니를 보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지 침묵을 다지러 가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도 이왕 시작한 거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겠다 싶었죠. 근데 몇 번이나 나갔을까요? 아직 신념이 없는 제게 어머니가 갑자기 세례를 받으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아직 교회 다닐지 말지 고민도 못했는데 세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애 태어나기 전에 받아야 걔가 모태신앙이 되는 거지. 너 자식 위해서 그렇게 못하니? 솔직히 저는 무교라서 모태신앙 그런 거 잘 모르고요. 아이가 태어나기로 전에 엄마 따라 종교를 갖는 것도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고 저희 애도 그러라는 법 있나요? 어머, 얘가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한다. 너는 그렇다 쳐도 네 새끼까지 지옥 보내고 싶어서 그래? 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지옥 간다뇨. 결국 저 어머니는 그 일로 처음으로 다투게 되었고 저는 그 후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싫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성경이나 종교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강압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전도하려는 어머니 같은 신도들이 이해되지 않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정말 천국 갈 만큼 열심히 사시는지 의문이기도 했고요. 결국 그 일을 알게 되고 제 대신 나서서 말려준 남편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 일로 제게 앙금이 많이 남으신 듯 한동안 저를 찾으시거나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어머니와 있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스트레스였던 탓에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했네요. 그런데 그랬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출산을 몇 달 앞두고 휴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 나왔다. 잘 지냈니? 예,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몸은 좀 어떻니? 잘 때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저대라 네가 많이 힘들 거다. 안 그래도 내가 네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약방에서 약을 지어왔어. 약이요? 무슨 약이요? 이게 애 낳을 때도 도움되고 사모한테 아주 좋다더라. 역시 며느리 생각하는 건 시엄마밖에 없지. 근데 어머니, 제가 한약은 잘 못 먹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영양제 같은 것도 함부로 먹지 말라던데 함부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유, 걱정하지 마. 이건 좋은 거야. 가위 어딨니? 내가 온 김에 하나 얼른 먹어라. 어머니가 약을 주신다며 부엌으로 잠시 가셨던 그때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며느님, 그 약 절대로 먹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약을 먹지 말라는 의문의 문자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누가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낸 건지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약을 가져오신 어머니를 마다했습니다. 자, 여기 얼른 먹어라. 어머니, 저 나중에 먹을게요. 제가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이게 딱 그럴 때 좋은 거야. 얼른 하나 먹어. 아니요, 이따 따로 먹을게요. 그냥 두세요. 아니, 너는 내가 뭐 이상한 거라도 줄까봐 그러니? 왜 이렇게 고집이야? 어머니와 제가 서로 약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그때 남편이 들어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너무 서운하다며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대체 너한테 뭘 그리 잘못한 거니? 나는 하나뿐인 며느리 챙겨보겠다고 약까지 해왔는데 이것도 먹기가 싫니? 나는 너한테 하나라도 잘해주려고 이러는 건데 너 정말 왜 그러니? 엄마 왜 그래? 소연아 무슨 일이야? 아니, 어머니가 약을 해오셨는데 내가 나중에 먹겠다 그랬거든? 약? 엄마 나중에 먹는다잖아. 왜 그래? 아니, 서윤이가 내가 뭘 이상한 걸 갖다 줬다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니? 그래? 서연아 왜 그래? 엄마가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남편은 시어머니 말만 듣고 제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남편을 보면 서운하긴 하겠죠. 하지만 앞뒤 사정을 알고 있던 저는 그런 시어머니 행동에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받은 그 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문자를 보낸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문자의 주인공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었던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번호를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어머니가 가셨던 한의원에서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제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먹으면 괜찮아도 산모가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저는 당연히 다른 식구가 먹는 줄 알았는데 왠지 혹시나 싶더라고요. 왠지 기분이 이상해서 전에 며느님한테 받았던 번호로 급하게 문자를 보낸 건데 근데 설마 정말 며느님을 갖다 주셨을 줄이야. 정말이에요? 이게 산모한테 안 좋은 거예요? 약이라는 게 제대로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라잖아요. 그 약을 산모가 먹으면 애가 잘못돼요. 그걸 집사님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사실 집사님이 그동안 며느님 욕을 많이 하긴 했어요. 사람 잘못 들어왔다고 매번 욕을 하시더라고. 이거 내가 말했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제서야 시모가 저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다른 교인들 앞에서 제 욕을 얼마나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모의 태도들이 쎄하다 싶긴 했지만 하다못해 아이 품은 저를 해코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기가 막히다 못해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그 일을 곧장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그럴 리가 있어? 뭔가 잘못 알고 있었겠지.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 며느리랑 손녀를 왜 치려고 그러겠어? 결국 남편과 저는 다른 한의원을 찾아가 그 약의 성분을 살펴보았고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임산부가 드시면 큰일 날 텐데 만삭 다 돼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안 드시기 정말 잘하셨네요. 정말 시어머니가 주신 게 맞아요. 그때까지나 화만 나던 저도 믿지 못했던 남편도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서 난리를 쳤죠. 그 사람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길로 곧장 시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한 듯 오해라며 제가 이간질하는 거라며 딱 잡아떼더라고요. 내가 설마 그랬겠니? 정호야, 너 엄마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증거가 뻔한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시엄마들은 다 이런 거야? 그렇다고 엄마까지 이런 줄은 정말 몰랐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안 볼 거야. 엄마랑 붙어있다가는 내 아이랑 내 와이프가 어떻게 될 줄 알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 이거 봐라. 네가 벌써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오기가 나서 그런 거야. 내가 너 하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딴 기집애 하나 만난다고 눈이 돌아서는 지혜 미래 나 몰라라 하니? 뭐? 엄마 지금 그게 진심이야? 정말 서연이가 미워서 그랬다고? 그래, 내가 제가 미워 죽겠어서 그랬다. 지 엄마보다 마누라 챙기는 것도 꼴보기 싫고 네가 쟤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싫어 죽겠더라. 연애 시절부터 제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난리를 부리던지 세상에 기집애가 쟤 하나뿐이니? 결혼하면 얼마나 더 유난을 떨지. 내가 죽더라도 그 꼴은 차마 못 보겠더라. 결국 시모가
저를 처음부터 싫어하셨던 게 맞았나 봅니다. 시모는 그제서야 제가 미워 죽겠다며 실토를 했고 저는 그런 시모가 무서워 남편과 파혼할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저 아이를 지키겠다며 시모와 의절을 하게 되었고 아들이 연애 끊자는 말에 발악하는 시모를 두고 집을 나왔죠. 결국 일이 그렇게 되게 되었네요. 저는 한동안 큰 충격에 몸살이 날 정도였고 남편도 제가 걱정된다며 한동안 안절부절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저는 무사히 출산을 잘했고 지금은 아이도 저도 탈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그 일을 알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에는 시모를 불렀어요. 그때도 시모는 아들과 다시 잘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 후로도 제가 시모를 보는 일은 영영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저희는 살던 오피스텔을 떠나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후로 한동안 찾아오며 문전박대 당하던 시모가 지금은 어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과는 여전히 사이가 좋네요. 남편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런 여자 뱃속에서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잘못이 없다 생각해요. 아직도 시모가 그런 짓을 한 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무던해지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